지나가던 어떤 귀족이 마을 처녀들의 마음을 떠본다는 내용이었다. 어르신네께서 계집애에게 물어봤다네. 큰애기야 내가 좋으냐? 그러나 처녀들은 그 귀족을 사랑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어르신네께서는 나를 개 패듯이 때려줄 거야. 그런 사람한텐 반하지 않아요. 그때 한 집시가 지나가다 다시 처녀들의 마음을 떠본다. 집시가 계집애들에게 물어보았네. 큰애기야 내가 좋으냐? 그러나 그들은 집시를 사랑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집시는 도둑질이나 하다가 잡혀갈 거야. 그러면 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될걸. 그러자 온갖 사람들이 와서 처녀를 유혹하려 든다. 나중에는 병정까지 와서 떠본다. 병정이 계집애에게 물어보았네. 큰애기야 나는 어떠냐? 그러나 병정은 무참히도 거절을 당한다. 병정은 배낭을 쥐고 다니지. 그럼 난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 귀절은 몹시 음탕한 것이었다.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불러댔기 때문에 청중들은 열광적인 괄체를 보냈다. 노래는 결국 어떤 상인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장사치가 계집애에게 물어보았네. 큰애기야 내가 좋으냐? 결국 처녀들이 홀딱 반할 수 있는 건 상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장사치는 돈을 잘 버니까 나는 실컷 호사를 할 수 있겠지. 깔까노프는 벌컥 화를 내고 말했다. 새로운 노래라는 게 고작 이거야 하고 그는 크다란 소리로 내가렸다. 도대체 누가 이따위 노래를 그들에게 지어주는 것일까? 철도원이나 유태인이 와서 처녀들을 유혹하지 않는 게 이상하군. 그런 자들이라면 모두 넘어갔을 게 아닌가.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이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의조였다. 그가 따분하고 지루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그대로 끄덕끄덕 졸기 시작했다. 소파 위에 던져진 그의 귀여운 얼굴은 약간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다. 보세요. 참 귀엽지요. 밑자를 소파 옆으로 끌고 가서 그루센카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에 나는 이 사람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마처럼 탐스러운 머리일까요? 이렇게 말하며 그루센카는 감동 어린 얼굴로 허리를 굽혀 젊은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였다. 깔까노프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일어나 앉아서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막시모프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걱정이 되나요? 하고 그루센카는 웃었다. 그러지 말고 내 곁에 좀 앉아 있어요, 미짜. 얼른 달려가서 막시모프를 이 사람에게 데려다 줘요. 막시모프는 이따금 리que르를 마시러 달려가는데 이외에는 한시도 처녀들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는 벌써 초콜릿도 2잔이나 마셨다. 그의 조그만 얼굴은 빨갰고 코 역시 자줏빛으로 변했으며 두 눈은 음탕한 빛을 띠고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달려오더니 지금 곧 어떤 재미있는 곡에 맞추어 남학신 춤이라는 걸 한 차례 추겠다고 말했다. 이래 봬도 난 어렸을 적부터 상류 사회에서 추는 괴상한 춤을 배웠거든요. 자, 어서 가보세요, 미짜. 어서 그 사람하고 같이 가보세요. 나는 여기서 그 사람의 춤을 구경하겠어요. 그럼 나도 저리로 가서 구경이나 해볼까? 자기 곁에 앉아 있어 달라는 그루센카의 청을
어린애다운 순진한 태도로 거절하며 깔까노프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구경하러 갔다. 막시모프는 정말로 남학신 춤이라는 걸 주어 보였다. 그러나 미자 이외에는 아무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춤이라는 것은 단지 깡충깡충 뛰어오르며 발바닥을 위로 하고 다리를 옆으로 뻗쳐 깡충깡충 뛰어오를 때마다 구두 밑창을 탁탁 치는 것뿐이었다. 깔까노프는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미자는 춤춘 사람에게 키스까지 해주었다. 수고했소. 피곤하지 않소. 무엇을 찾고 있지? 과자 아니면 시가라도. 보통 근련으로 한 대만. 술은 한 잔 안 마시겠소. 방금 저기서 르게르를 마셨어요. 초콜릿은 없습니까? 저기 저 식탁 위에 얼마든지 있소. 마음대로 잡수십시오. 당신은 참 귀여운 데가 있어 좋단 말이야. 아니 내가 찾는 건 바닐라가 든 과자지요. 늙은이에겐 그저 그게 최고거든요. 히히. 없어요. 그런 특별한 것은 없어요. 잠깐만 하며 늙은이는 갑자기 허리를 굽히고서 미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기 저 계집애 말입니다. 마루시까 말이에요. 히히히. 어떻게 그 애하고 좀 가까이 사귈 수 있도록 힘을 써줄 수 없을까 해서. 오라 엉뚱한 야심을 품고 계시군. 안돼 안돼 그런 소린 그만둬요. 그렇지만 난 아무한테도 나쁜 짓은 하지 않습니다. 막시모프는 기가 죽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아요 좋아. 저 애들은 아무튼 춤추고 노래하려고 여기 온 것뿐이니까. 에이 그까짓 건 아무려면 어때. 잠깐만 뭐 그리 급하게 굴 건 없어요. 우선은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요. 돈은 필요 없어. 나중에. 막시모프는 희죽 웃었다. 좋아 좋아. 미자는 머리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2층 목조 베란다로 나갔다. 베란다는 이 집의 뜰로 면한 한쪽에 길게 붙어 있었다. 신선한 바깥 공기에 살 것 같았다. 그는 혼자서 한쪽 구석 어둠 속에 묵묵히 서 있다가 두 손으로 와락 머리를 움켜쥐었다. 산산이 흩어졌던 상념들이 한데 뭉쳐지고 잡다한 감각이 하나로 융합되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환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빛을 바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름이 끼칠 만큼 무서운 빛이었다. 그렇다. 자살을 하려면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권총을 이리로 가져다가 여기서 이 어둡고 더러운 베란다 구석에서 아주 끝장을 내버려야 한다. 거의 1분 동안이나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멍청이 서 있었다. 몇 시간 전 이리로 마차를 몰고 달려올 때에는 치욕이 그의 등을 덮쳐오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절도 행위와 피, 그 피에 쫓기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때가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다. 훨씬 홀가분했다. 그때는 이미 만사가 끝나버린 때였던 것이다. 그는 여자를 잃었고 남에게 양보하고 있었다. 그루센카는 영영 그에게서 사라져버린 존재였다. 아, 그때는 자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이었다. 적어도
절대 불가피한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세상에 더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형편이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은가. 이제는 적어도 한 가지 무서운 환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여자의 첫사랑인 그 정당한 애인, 그 숙명적인 사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무서운 환영은 갑자기 보잘것없는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렸다. 힘들이지 않고 침실로 쫓아가도 버리고 말았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루센카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루센카의 눈만 보고도 그녀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오, 이제야말로 비로소 행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살 수는 없다. 절대로 없다. 아, 이 무슨 저주가 덮어 씌워졌단 말인가. 아, 하느님, 그 울타리 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무서운 잔을 제발 내 입에서 떼어 주십시오. 주여, 당신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 늙은이가 살아있다면, 오, 그렇다면 나는 그 밖의 모든 지옥을 씻어버리겠습니다. 훔친 돈도 돌려보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의 흔적은 내 마음속에 밖엔 영원히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틀렸어. 안 돼. 불가능하고 비겁한 꿈이야. 오, 이런 저주가 또 어디 있담. 그러나 한 줄기 밝은 희망의 빛이 그의 캄캄한 마음속에 비추이는 것이었다. 그는 벌떡 몸을 일으켜 방 안으로 다름질쳐 들어갔다. 그 여자에게로, 그루센카에게로, 그 영원한 여왕인 그 여자 곁으로. 비록 지옥의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망정 그녀와의 사랑의 한 시간, 아니 한 순간이 나머지 삶의 전부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괴이한 의문이 돌연 그의 마음속을 엄습하였던 것이다. 그 여자에게로 가자. 그 여자에게 가기만 하면 된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된다.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아니 한 순간만이라도 좋다. 아무것도 생각지 말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자. 베란다에서 방 안으로 막 들어서려 할 때 그는 여관 주인 트리폰 보리스이치와 마주쳤다. 주인은 어쩐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뭔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주인이 자기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